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주식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 모호한데 파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모호함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주식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예측하기가 난감한데 아마 아래 위로 그 변동폭이 커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다음 주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날 미국이 휴장을 하니까 미국의 영향이 뭐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덜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수요일 날 미국 시간 수요일 날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러시아와 푸틴하고 바이든하고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뭐 전화 회담이겠죠.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목요일 날 영향을 또 크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먼저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반군 포격으로 돈바스에서 2명 사망. KBS 뉴스가 나왔고 우크라이나하고 친러 반군하고 서로 포격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가 쏘았는지, 뭐 미국이 쏘았는지, 우크라이나가 쏘았는지, 친러가 쏘았는지, 러시아가 쏘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반군하고 서로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군이 그 반군 포격에 군인 한 명도 사망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 우크라이나 쪽에 러시아군이 13만 명 집결했다가 또 19만 명 집결했다고 뭐 더 늘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이니까 미국 편을 들어야겠지요. 근데 객관적으로 지금 바라보면은 바이든이 이 푸틴한테 깔짝거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그 자꾸 깔짝거리는데 왜 저래 깝칠까? 바이든이 이 품위 없이 깝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16일 날 러시아군이 기습을 한다고 바이든이 얘기했지요. 거짓말이었지요. 이게 뭐 심리전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긴장을 더 조성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바이든이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되면서 저렇게 격떨어지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이번에 23일 날은 진짜로 침공을 한다 러시아가 뭐 이런 얘기를 바이든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뭐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뭐 생각에 회담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긴장이 지금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뭐 교전이 있었고, 23일 날 회담이 결렬되고 나면은 그 긴장감이 거기에 치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와중에 누가 가장 덕을 받냐 하면은 가스값이 올라가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덕을 받고 가스 소모량이 그러니까 가스 수출량이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가 되었으니까 몇 년 사이에 미국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죠. 한 5년 전에 2017년 18년경에 미국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작년에 최대 수출국으로 가스 최대 수출국으로
미국이 이 등재가 됐지요. 뭐 등재가 됐다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미국이 지상 최대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값이 올라 있고 뭐 내리지를 않으니까 내릴 듯 하면서 안 내리고 있으니까 가장 크게 덕을 보는 거는 결국 미국이고 러시아도 이 사태에서 덕을 보고 있지요. 근데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는 이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에너지라는 측면과 방산업체라는 측면으로 볼 때 미국은 양쪽으로 덕을 보고 있고 러시아 쪽은 에너지 쪽으로 덕을 보는 것 같은데 이 행보를 어떻게 하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쪽으로도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유럽 쪽의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파이프로 수출을 하죠. 이 파이프가 그 폭격을 받게 되면은 수출을 못하게 되죠. 그런 여러 파이프 중에 한두 개 정도 파손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결국은 이득은 미국이 다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미국이 동맹이다 보니까 미국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뭐 경향은 있지만은 러시아가 사실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지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며칠 전에 엊그제 미국 측에다가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쪽에다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무기 준 거를 갖다가 회수를 해라. 부분이고 첫째는 무기를 주지 마라. 두 번째는 무기를 회수를 해라. 그리고 유럽에 주둔되어 있는 유럽 중부와 남부에 주둔되어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라.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제시를 러시아가 미국 측에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 이걸 받을까?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23일 날 바이든과 푸틴이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바이든이 이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23일 날 결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긴장이 더 높아질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면 주가 자체가 우리나라 주가 자체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미국 질병센터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행을 금지시킨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 국방부도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도 그 긴장이 높아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쪽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붙어서 국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친미적이었는데 뭐 친미를 뭐 두 개로 나눠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매국적 친미가 아닐까. 거의 미국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줬는데 우리나라가 얻는 거는 별로 없다. 그럼 뭘 얻었을까? 개인적으로 뭘 얻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우리나라가 얻은 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친미적으로 한 행태를 보였는데 대신에 퍼주기는 엄청 퍼줬죠. 거의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무기를 비싼 가격으로 다 수입을 했고 가스도 어마무시하게 크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얻은 거는 없습니다. 그
미군 주둔비를 갖다가 뭐 몇천억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죠. 꼴랑 몇천억 가지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수십조를 퍼줬습니다. 100배 넘게 퍼줬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미를 한다고 하고 뒷구멍으로는 미국에 다 퍼졌지요. 그리고 얻는 게 없습니다. 얻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면은 얻을 게 많아 보이긴 한데 뭐 결국 얻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번 주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우리나라 주가가 어찌 될 거냐? 미국이 쉬니까 미국장이 쉽니다. 이거는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21선에 살짝 붙었는데 선물을 보게 되면 21선을 뚫었습니다. 야간 선물을 보면은 2.3포인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을 볼 때는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그러니까 내일은 조금 내려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한 이틀 동안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 초반에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23일 날 그 미국과 러시아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협상이 되면은 위쪽 방향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고 협상이 결렬되면은 아랫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긴장이 높아지는 거는 오늘인가 어젠가 그 핵미사일을 갖다가 발사를 했지요. 통상적으로 있는 훈련 같기는 한데 뉴스에서 부각을 시킨 거 보면은 핵미사일을 발사했다 러시아가. 그럼 긴장이 지금 거의 최고조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일 날 예정돼 있는 바이든하고 푸틴의 회담이 결렬되면은 그거는 긴장이 극으로 치닫겠지요. 그러면은 이번 주나 그 다음 주에 뭔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으로 치닫는 와중에 우리나라 쪽에 여행 금지를 갖다가 질병센터에서도 내렸고 국방부에서도 미국 국방부에서도 내렸습니다. 뭐 우리나라 외교부도 거기에 반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또 여행 금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래 하락을 하면서 여기가 끝이 났지요. 그리고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반등이 X파동이라 그랬죠. 여기서 500포인트가 내렸습니다. 통상 코스피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은 코스닥에서는 자주 나타나는데 등비 하락, N자형 등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 500포인트는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2500에서 2300 정도 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최소 등비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저점이 2600이니까 2600을 깨고 2500, 2400, 2300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요 파동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이 일단락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이 짱대 음봉을 가지고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을 한다면은 본옵션 쪽보다는 위클리에서 이거보다 이때 400피 났거든요. 이거보다 더 크게 풋에서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클리에서 하루 만에 1000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루가 아니면 2, 3일 동안 1000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선물이 한 15포인트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400배가 났습니다. 목요일 날 선물 한 7포인트 정도 움직였습니다. 뭐 7.3포인트 좀 움직였는데 7포인트 정도 움직이고 100배가 200배가 났습니다. 제일 많이 난 게. 그러면은 요 저점을 뚫고 내려오면서 만약에 선물 한 20포인트짜리가 나온다면은 20포인트가 넘는 게 하나 짱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크게 터질까.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날 한 1000배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소설 개념입니다. 소설 쓰듯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고 나면은 뭐 일단 하락이 일단락되고 거기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반등을 했다가 재차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합니다. 따라서 이게 바닥이 아닐 가능성을 지금 반반으로 본다 그랬죠. 이번 주는 이 종가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가를 볼 때. 그게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에 의해서, 회담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또는 수요일까지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꽤나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미국장이 쉬고 있고 긴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위쪽으로 뭐 올라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요. 미국이 목요일 날 6,500억을 샀고 금요일 날 1,500억을 팔았습니다. 며칠 동안 보면은 그래도 산 게 더 많거든요. 이 와중에 기관은 계속 사고 있지요. 미국이 내일이나 모레 조금 팔더라도 기관이 사주면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위로 올라가서 뭐 쌍봉을 치던 뭐 비싸게 가던 이 전후로 해가지고 꼭대기를 치고 재차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러시아의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락을 할 때 또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거를 뚫을 가능성도 꽤나 크다 하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하방으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메이저 세력이.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볼 때는 이거 뚫고 내려오면 기회입니다. 미국이 지금 경기가 무지 좋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이 뭐 크게 빠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미국은 경기 화랑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은 경기 화랑입니다. 따라서 미국 쪽에서 뭐 거품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경기가 무지 좋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이 앞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미국도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지요. 어쨌거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있고 러시아도 상당 부분 수혜를 받았는데 향후도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런지는 뭐 미지수입니다. 미지수가 되겠고 이 선물을 보다시피 야간장에 요 선물로 볼 때 5일선, 11선, 21선이 거의 붙어 있지요. 붙어 있으니까 이 변곡점에서 아래 위로 크게 흔드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 구독자님께서 하방으로 크게 내릴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하락도 그렇고 이쪽 하락도 그렇고 이 하락과 이 반등도 그렇고 다 맞춘 걸로 봐서 요즘 상당히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뭐 보험으로 하방으로 매집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계속 들고 있는지 매도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봤을 때 어쨌거나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은 좀 크다. 이 저점까지는 모르겠고, 따라서 이번 한 주는 굉장히 모호하지만은 파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도 같아.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장은 경기가 좋으니까 뭐 하락보다는 뭐 큰 하락은 없을 것 같고, 조정은 뭐 있을 수 있겠지요.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그 조정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뭐 명확한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거니까 뭐 맞을 가능성 틀릴 가능성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뭐 가상 시나리오다 뭐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기존에 시각이 있겠죠. 거기다가 저 사람은 저래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내 말이 꼭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밝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